정말 어린 나이, 10대, 10살도 채 되기 전에 사망한 그런 어린아이의 뼈를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뼈에 정말 영양 결핍이라던가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아이의 뼈가 채 성장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스트레스 흔적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역사학과에 있는 우은진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를 연구하는 생물인류학자입니다. 뼈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저장하는 저장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뼈를 볼 일이 사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사람의 뼈를 무수히 많이 보다 보니 그분 한 분 한 분의 사실은 생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전에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어떤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정보들이 사실 우리 몸속에, 특히 이 뼈라고 하는 조직에 차곡차곡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뼈에서 사실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문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연구 자료로 하는 뼈는 죽은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문진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뼈에 남아있는 흔적을 면밀하게 다양한 어떤 장비들을 동원해서 분석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과정은 육안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통해서 뼈대의 어떤 구조, 크기, 조직 이런 것들이 변형되었는지 아닌지를 분석하게 돼요. 예를 들면 빈혈의 경우는 특정 부위를 더 두껍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요. 또 특정 부위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퇴행성 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관절면,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건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면에 구멍이 뚫리거나 아니면 관절 주변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지게 되는 그런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육안 관찰을 통해서 그런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뼈 조직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질병의 경우는 엑스레이라던가 아니면 CT 장비를 동원해서 뼈 조직에 어떤 변형이 생겼는지 그런 변화까지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질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조선시대 사람의 뼈를 분석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치아의 이 겉껍질을 에나멜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나멜이 치아가 성장하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잘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영양 결핍과 같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에나멜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그 틈을 우리가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가로로 줄무늬가 있다거나 아니면 홈이 생기거나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나 특정 전염병의 경우는 뼈에 그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질병이 뼈에 흔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몸을 괴롭혔던 질병,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들은 뼈에까지 그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핵이 그런 질병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 성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성병도 우리의 뼈에 변형을 가하는 그런 질병 중 하나고요. 그리고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의 경우
경우도 뼈에 흔적을 남기는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역시 만성적인 상태로 오랫동안 우리 몸을 괴롭히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뼈에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 치아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치아를 구성하는 특정 성분의 비율을 분석해서 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정동위 원소라고 하는 성분의 비율을 분석을 하는데요. 주로 탄소와 질소 성분을 분석을 하게 되면 생전에 주로 어떤 곡물을 섭취했는지, 그리고 단백질 성분, 특히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할 때 먹게 되는 음식물이 육고기도 있지만 어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섭취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사람뼈 중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으로 기억되는 분은 조선시대 무덤에서 나온 사대부 여인의 뼈였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나이로도 상당히 늦은 90세가 넘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90세라는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도. 그런데 이분의 뼈에 사실 이렇다 할 큰 어떤 질병의 흔적이라던가 아니면 오랫동안 어떤 스트레스, 예를 들면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영양 상태가 부족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알았던 흔적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뼈를 보면서 참 곱게 편안하게 일생을 사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던 그런 분의 뼈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 경우는 사실 제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분들보다는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목도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예를 들면 10대에 돌아가신 분의 뼈를 보다 보면 그분이 생전에 알았던 질병 아니면 생전에 경험했던 생물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10대의 경우는 10대의 뼈를 보면 아직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성장판이 다 닫히지 않은 그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계속했다거나 아니면 반복된 자세, 노동에서 비롯되는 아주 반복되는 그런 자세를 계속 취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뼈대 변형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가슴 아픈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정말 어린 나이, 10대 10살도 채 되기 전에 사망한 그런 어린아이의 뼈를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뼈에 그 정말 영양 결핍이라던가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아이의 뼈가 채 성장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스트레스 흔적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재밌는 질문인데요. 저희 정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지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현대인 1200명을 대상으로 나이 든 사람과 또 젊은 사람의 머리뼈 형태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의 경우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아주 유의미하게 뒤통수뼈에 있는 외후두 융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돌출되어 있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연구자들은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는 그런 자세로 일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저희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인해서 그 뼈의 형태가 변형된 것이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런 연구 사례를 보면 우리의 뼈도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 그런 어떤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80세, 90세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뼈에서도 그런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뼈라는 조직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뼈에 가해지는 어떤 하중이라던가 역학적 스트레스의 질과 양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는 자세, 사실 이런 자세들은 뼈에 상당히 좋지 않아요. 물론 다른 근육에도 좋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세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조기의 퇴행성 관절 질환을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고, 또 뼈의 특정 부분, 특히 정강이 뼈와 종아리 뼈에 뼈대 변형이 와서 나중에 좀 더 불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키라고 하는 정보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정보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의 키가 언제부터 지금과 비슷해졌는지, 또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또 우리보다 얼마나 작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뼈를 통해서 이 궁금증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와 같은 선사 시대의 뼈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뼈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인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삼국시대 사람의 뼈를 비교를 하더라도 현대인의 평균 키와 어느 정도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뭐 170이나 175가 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정보가 집단 차원에서 많이 축적되면 물론 이제 시대적인 변화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대인보다 작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